여러분, 배터리 시장의 2차 세계대전이라 과연 누가 살아남겠는가? 참 관심이 많은 소재예요. 그러면 1차 세계대전은 언제였느냐? 뭐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1차 세계대전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한중일의 경쟁이었습니다. 한중일의 경쟁에서는 중국이 승자인 듯 보입니다. 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많으니까. 그러나 중국을 빼고 말입니다. 세계 시장을 보면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대한민국이 승자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중국 내부야, 중국 공산당이 통제를 해서 대한민국의 배터리가 전기차에 탑재되지 못하도록 규제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공정 경쟁이 이루어졌다면 중국의 배터리 업체가 감히 대한민국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저는 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요, 대한민국 배터리 업체들이 저는 더 잘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1차 세계대전에서는요, 대한민국이 저는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왜 2차 세계대전이 터졌느냐? 시장 규모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향후 12년간 배터리 성장률 전망이 여러분 409%입니다. 409%. 향후 12년간. 향후 12년간 409%라는 것은 5배가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의 5배. 2023년에 5배가 된다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성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내연기관은 사라지고 전기차가 시장을 득세한다는 이야기. 그도 그럴 것이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이 뭐 유럽도 강해지고 미국도 강해지고 세계 거대 2개 시장이 탄소 중립법을 강화를 시키니까 아무래도 말입니다. 이게 전기차가 더 확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제닛 옐린 재무장관이 지금 중국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 이상기후 공동으로 대처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상기후 공동으로 대처하자, 그 말 속에는 탄소 중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네도 탄소 중립을 해라,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중국 제품의 경쟁력 굉장히 우수수 떨어질 겁니다. 우수수 떨어질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중국 시장도 예전만 못한 거죠. 문제는 배터리 시장의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2023년 올해입니다. 1210억 달러의 시장입니다. 2028년 5년 후가 되면요, 2배가 넘습니다. 3030억 달러입니다. 2035년이 되면 또 2배가 넘습니다. 6160억 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12년 새에 5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5배가 더 늘어나죠. 409%니까요. 1210억 달러가 4950억 달러가 늘어나서 6160억 달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장은요,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지금 각국들이 공이 말입니다. 일론 머스크를 만나려고 난리예요. 대통령도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가팩토리 공장 대한민국에 지어달라고 했잖아요. 뭐 그만큼 말입니다. 기가팩토리 공장이 전기차 공장이에요. 이게 한두 사람이 일론 머스크를 만나겠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도 알 거예요. 몽골 총리도 화상으로 만났고요. 이탈리아 총리하고도 면담을 했고요. 인도 총리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까지 찾으면 한 달 동안에 머스크를 만나겠다, 일론 머스크를 만나겠다 했던 세계 정상들이 4명에 이릅니다.
지금 결국은 말입니다. 전기차가 세계 대세가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시장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중국의 CATL이 39.1% 이게 중국까지 포함했을 때 이렇거든요. 39.1%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4.9%, 중국의 비야디라는 데가 12.2%고요. 일본의 파나소닉이 7.1%, SK온이 6.4%고요. 삼성 SDI가 5.2%, 중국의 CALB가 3.5%거든요. 지금은 중국이 단연 1등으로 보입니다. 중국 시장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모릅니다. 저는 중국의 결국 말입니다. 시장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과잉 생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인해 전술처럼 말입니다. 기업에다가 돈 쏘아주고 지원해주고 세금 깎아주고 뭐 이런 엄청난 짓을 하잖아요. 시장 경제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짓을 합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요. 이게 점점 기업들이 국유화 모양새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유화라는 건 생산성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공기업 보세요. 생산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당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경쟁에서 과연 지금 중국 업체들이 계속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 업체가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권에서는 한중 1위 맞붙어 싸우지만 북미권에서는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을 만들어서 견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다 투자해라. 왜? 미국의 광물을 써서 미국에다 투자해야지 다른 나라 광물 써서 만든 배터리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SK온도 삼성 SDI도 미국 시장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말입니다. CRMA법이라고 해서 핵심 원자재법을 통과를 시켜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럽산 원자재 써라는 거예요. 그럼 중국의 원자재를 못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유럽에다가 EU 연합 중에 소속된 국가에다가 지금 우리 기업들도 대대적인 대규모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권역이 또 하나 생겼고요. 여기에다가 호주와 인도네시아권이 하나 생겼습니다. 호주는 리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니켈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동맹을 맺는 모양새예요. 그러면 배터리를 지금 만들려고 그러면 호주의 리튬이나 인도네시아 니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이 두 나라는 이미 원자재 그대로 원석을 가져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가공해서 가져나가라. 가공해서. 그래서 투자하라. 이거 투자하라. 가공공장 원료공장 여기 만들어라. 이런 식이거든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계 시장에 지배권을 굉장히 크게 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성자는 누가 될 것인가? 대한민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일본이 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테슬라가 될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현재 시장을 들여다보니까 한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입니다. 유럽연합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한중일 점유율입니다.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요. 대한민국이 53.7%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26.5%고요. 중국이 19.6%였거든요. 이게 2022년이 지나고 2023년 초가 되니까요. 대한민국이 조금 줄기는 줄었으나
63.5%로 2018년 대비해서는 월등하게 늘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19.6%에서 34%로 늘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이 26.5%에서 2.6%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 그러면 유럽 시장을 봐서는요. 한국이 확실히 우위를 선점하고 가는 모양새죠. 미국 시장에서는 저거 당연하게 보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에서는요. 중국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꼼수를 써서 중국이 포드 자동차하고 연계를 한다고 하지만요. 그 꼼수도 결국은요. 중국 입장에서는 뺏길까 봐 겁이 나서 못해요. 포드한테 모든 걸 다 투자해주고 돈도 넣고 공장도 지어주고 다 하는데 그 회사는 포드의 회사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합작을 못하게 하니까 포드 회사. 이렇게 이게 법적인 합작은 아니지만 물적 합작을 한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굉장히 정신만 바짝 차리고 시장을 넓게만 볼 수 있다면 제가 이런 말씀으로 드릴게요. 중공 따위가 대한민국에 도전하는 거 저는 용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이야기했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냉전의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공 그리고 북한 저기 동유럽의 벨라루스 뭐 이런 나라들이 쉽게 말하면 독재 국가들이 한 패를 먹습니다. 그런데 자유진영은 한 팀을 이루어서 이게 앞으로 시장을 계속 키워갈 거거든요. 분명한 시장은 최고의 시장, 세계 최고의 시장은요. 사실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에요. 많이 팔 수 있는 시장, 소비시장.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2대 시장 유럽이에요. 유럽. 그 다음에 3대 시장이라면 이제 중국 정도 될까. 실제로 중국이 소비는 많이 한다고 하지만 자국 내 소비잖아요. 미국 시장은 전 세계 브랜드가 와서 경쟁하고 유럽 시장도 전 세계 브랜드가 와서 경쟁하는 시장이잖아요. 중국 시장은 지들끼리 쉽게 말하면 짝짝쿵을 맞추는 그런 시장의 모양새가 나오거든요.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그 시장 포기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팔아야 될 시장은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기 때문에 신냉전 시대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동을 할 겁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보면 정부의 지원책 이거 지원이 돈 지원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요. 규제 해제해 주고요. 또 대통령이 다니면서 지금 세일즈 외교하고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을 반드시 이게 넘어서서 우리가 시장의 지배력을 가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도요 요즘 배터리주들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제가 정환진 포트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집어넣어 놓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괜찮다. 앞으로 뭐 전기차가 대세를 이룰 거라는 건 뻔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전기차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전기차에 투자하기는 이미 늦은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현대자동차 투자는 겁나서 못하겠고요. 뭐 노조가 저렇게 하면 저는 현대자동차 테슬라하고 비교해 보면 경쟁력이 굉장히 차이 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많이 저는 전기차 배터리나 전기차나 아니면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하는 뭐 그런 회사들이나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뽑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화 이제 짐작은 하시겠죠. 그만큼 시장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